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4월 19일 특징 테마를 알아보는 영상인데요. 특징적인 거는 지수가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우선 지수 차트를 좀 볼게요. 코스닥도 종가가 고점으로 좀 마감을 했고, 역시나 코스피 지수도 21선을 못 넘긴 했지만 종가가 고점으로 좀 마감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뭐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평소 대비 거래량이 좀 늘긴 했지만 거래 대금은 꾸준히 좀 줄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그렇게 썩 재미가 없는 이유가 시장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어서 좀 힘들지 않나. 그 와중에 오늘 좀 대형주 쪽, 특히 IT 쪽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유독 더 개별주들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먼저 반도체 대표주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0.9%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대표주라고 하기에는 핸드폰 사업도 있고 뭐 가전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오히려 좀 반도체만 보기에는 하이닉스가 반도체 대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 3.2% 정도 상승을 했어요. 여전히 좀 자점을 낮춰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를 좀 벗어나는 상승이 좀 나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꽤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도체 업종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상승이 좀 고무적이긴 하지만 이게 다시 돌아서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21선 자리 위로 안착을 해서 21선이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이제 조금 업황이 돌아서는구나. 이런 반도체 쪽은 긴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좀 긴 흐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대표주인 원익 IPS도 오늘 1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고요. 21선 자리를 돌아서주고 전고점 자리 뚫어주고 굉장히 좀 좋네요. 아직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42,500원이나 45,000원 정도까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 오게 되면은 좀 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는 반도체 업종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DNF도 마찬가지고 해성 DS, 고영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해성 DS가 가장 고점을 뚫고 신고가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노려보는 관점에서는 해성 DS도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좀 계속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성 DS는 단기 트레이딩 보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저라면은 반도체 업종에서는 해성 DS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 곡물 가격 많이 올랐죠.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다 오른다고 해서 뭐 수산물도 오르고 뭐 설탕, 밀가루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곡물값 급등 지속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곡물값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오늘 한의사료가 역시나 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상한가를 들어갔고 뭐 점상도 아니고 중간에 막 흔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냥 두고 있어요. 아예 그냥 관심도 안 두고 있는데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좀 흔들림이 세거든요. 아침에 상한가를 박았다가 눌렸다가 또 반등했다가 눌렸다가 물론 시가를 지지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분할 매수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너무 높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무너지게 되면 또 급락도 나옵니다.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잡으면 되는데 라고 하실 수는 하기에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어쨌든 장중에 엄청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결국에는 2시 넘어서까지도 밀었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곡물 테마 쪽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는 게 일런이 국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논의에 나선다. 이제 식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 기사들이 좀 나와요.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 근데 요거는 꼭
식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때를 이용해서 그 파생 상품을 이용한 할머니들이 좀 들어가서 가격을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원유 때도 그랬고 식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 좀 장난질을 하는 좀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로 어느 정도 좀 진정을 시키는 뭐 발언도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었던 이 곡물 가격들이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이 사료 쪽이나 뭐 식품주들 이런 쪽들도 같이 조정을 좀 받을 거라 보고,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단기간에 또 많이 상승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조정도 세게 올 수 있거든요. 이쪽은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풀렸을 때 아침에 대부분 식품주들이 많이 올랐었다가 한일사료가 상한가 풀리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또 많이 밀렸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대장주가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은 이동주, 삼동주는 더 크게 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장주 한일사료라든지 뭐 오늘 이제 이지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풀리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풀렸다 그러면은 이동주, 삼동주는 아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예 이 종목은 이런 테마 쪽을 건들지 않거나 아니면 아침에 시초가 부근에 강한 슈팅 나왔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일사료,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대한제당도 오늘 제가 좀 아침에 관심 있게 봤었던 테마였는데,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좀 상한가를 들어가서 풀렸길래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그냥 시가 자리를 이탈해서 아예 그냥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다시 또 재반등하면서 상한가를 못 말고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커요. 이럴 때 중간에 엇박자 타고 들어가서 매매하시게 되면은 하루에도 뭐 10% 20% 그냥 한 종목에 의해서 20, 30% 까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예 애초에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미노 로직스도 오늘 좀 올랐는데 처음 식량 관련해서 올라온 종목이에요. 아미노산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기사로 오늘 좀 오후장에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저도 아침에는 잘 모르고 있다, 상승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오후장에 뒤늦게 좀 뉴스 보고 이렇게 급등하는 걸 좀 봤지만, 역시나 분봉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순간 눌림이 좀 커요.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호가를 좀 보시면 호가가 중간에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응하실 때 항상 호가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호가가 많이 중간에 비어 있거나 호가 자리에 빵빵하게 호가가 꽉 채워져 있지 않는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눌릴 때 크게 눌리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매매는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미리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면 역시나 좀 대응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대응 방법은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종목에 대한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산업도 마찬가지로 전일 상한가 이후에 아침에 시가 갭 뜨고 나서 슈팅 나오고 좀 밀렸죠. 오늘 다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아침에 갭 뜨고 눌리고 슈팅 나오고 다시 밀리고, 대부분 다 비슷한 패턴을 좀 보여줬습니다. 식량 쪽은 다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는데, 저는 뭐 내일까지는 식량 쪽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번 주 정도 안에는 식량 쪽도 다 대부분 조정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뉴스 말씀 좀 드렸는데 쌍방울이 쌍용차 역시 인수 이양서 제출했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아침부터 좀 강한 슈팅 나왔고 조정을 좀 주고 나서 다시 끌어올렸고요. 식량 쪽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덜 조정을 좀 주고 마무리 좀 졌는데, 상승했었던 부분을 다 되돌려 놔서 재반등 자리가 한번 나올 거라, 차트적으로 재반등 자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원체 저는 이 쌍용차 관련해서 쌍방울 이쪽 계열은 좋아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매매 관점에서 좀 배제시킨 테마예요. 그래서 광림도 마찬가지고, 광림은 오히려 좀 더 좋게 봤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광림을 좀 좋게 봤는데 광림이 좀 더 늦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쌍방울이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쌍방울이 한번 상한가 들어갔는데 2시에 한번 들어갔다가 풀리고 다시 한번 상한가 들어갔고, 광림은 역시나 좀 약간 뒤늦게 상한가 들어가서 결국에 또 상한가 풀렸고 다시 한번 상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굳이 따지자면은 광림보다는 쌍방울인데 뭐 동전주를 제가 좀 싫어하는 것도 있어서 광림을 좀 대장주로 먼저 봤고요. 광림도 마찬가지로 내일은 갭상승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원체 언제 밀릴지 모르는 애들이고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는 KG그룹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IOK 그리고 비비안 미래산업까지 다 차트 비슷하죠. 그래서 이 중에 매매하신다면은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밀려도 많이 올랐어도 대장주를 하셔야 돼요. 이런 쪽은. 그래서 광림, 쌍방울 이 두 종목까지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KG 스틸 오늘 좀 정보점 못 넣고 좀 밀렸는데 인수위양서 낸 기업 중에선 그나마 좀 KG 계열사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게 좀 밀리지는 않았어요. 아직 3일선, 5일선 자리 유지하고 있고 정고점 자리는 못 넘었는데 반대로 쌍방과 강림이 좀 밀린다. 얘네들이 좀 밀린다. 그러면은 바로 KG 쪽으로 돌아가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여기서 뭐 2배, 3배 먹을 자리는 아니에요. 들어가서 뭐 3%, 5%뭐 단타 치고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전제 조건은 쌍방울하고 광림을 같이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크게 세게 조정 받을수록 오히려 이쪽이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노스도 상승 나왔는데 뭐 상승폭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쌍방울, 광림 그리고 KG 스틸 두 개 이제 반대로 놓고 비교해 가면서 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삼성 QLED 롤러블 폰 특허 출원했다 그래가지고 아이 컴포넌트가 급등을 했고 뭐 ELP가 먼저 저는 눈에 들어왔었는데 원체 좀 거래량도 없고 종목들 보시면은 아예 이런 분봉상 이 전 차트를 봤었을 때 아예 이렇게 거래 없는 종목들은 관심을 안 둬요. 기사 내용만 봐서는 아직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특허 출원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들진 않아서 그냥 보내주기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요걸로 테마가 형성돼서 관련 종목들이 같이 간다든지 여러 종목들이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삼성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겠다 공식적인 얘기가 나온다든지 특허만 가지고는 저는 조금 특허만 가지고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안 들어서 일단 관망만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종 그리고 곡물 가격 뭐 곡물 가격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리고 쌍용차 좀 새로운 애들은 별로 없었어요. 역시나 곡물과 쌍용차 예전에 4월달 항상 올라왔었던 테마고 그나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은 그냥 수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으로 반도체 업종 끌어올린 거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질지는 내일 한번 더 봐야겠죠. 미국장 한번 보시고 내일 미증시 마감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좀 올라가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미증시는 약간 조정 중에 있네요. 역시나 그리고 삼성 롤러블폰 요거는 연속성을 좀 띄기는 어려운데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 이후에 반등 정도는 추가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온다면은 그냥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영상은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